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수습이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1대1 웹툰 강의도 했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 이제 웹소설을 각색한다던가, 제 스스로의 콘티를 짠다던가 할 때, 그리고 과거에 제가 썼던 스토리를 되돌아봤을 때 요새 좀 옛날에 썼던 스토리를 다시 캐내서 손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스토리가 수습이 안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등장인물을 이게 4명이 아니죠. 보통 등장인물이 좀 많다 싶으면 5명이죠.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관계를 짜려고 하면은 A와 C의 관계, C와 D의 관계, D와 E의 관계, E와 B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인간관계가 얽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는 않아요. A와 C의 관계, A, D, A, E, A, B 이런 식으로 관계도가 짜여요. 그러면은 이제 또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 A와 D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한 사람마다 하나씩 이 인간관계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게 그냥 대충 보기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E와 B의 관계, E와 A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좀 능수능란하게 경험이 많이 쌓인 작가님이라면은 요거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아직 초보이거나 아니면 아직 스토리를 좀 능숙하게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스토리 스케줄이 내가 구상한 스케줄이 엄청 방대하고 커요. 그리고 막 진짜 뭐 삼국지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3명으로 줄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머리를 맞대고 그분의 스토리를 그 수강 신청을 해주신 그분의 스토리를 정리를 하면은 3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대체로.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인간관계를 A와 B, A와 C 그 다음에 B와 A, B와 C 그런 다음에 또 C와 B, A와 C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주인공이라고 치고 B, C가 조연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B는 이게 주인공, A가 주인공, B가 주인공의 조력자. 조력자 혹은 연인일 수도 있죠. 그리고 C가 방해자. 단순히 방해자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적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혹은 적의 역할을 그러면은 딱 이렇게 주인공과 주인공의 조력자 그리고 주인공의 방해자 혹은 적 3사람으로 이 사건을 좁혀서 전체적으로 모든 이 전부터 스토리를 다 했을 때 이 3사람의 활약을 가장 눈여겨보는 거예요. A의 활약, B의 활약, C의 활약 이 이야기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을 추려서 내다보면은 이 셋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순간 꼬였던 스토리가 풀려요. 정말 거짓말 같지만은 정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느꼈었고 저한테 웹툰 과외를 받으신 분들의 스토리를 정리했을 때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제 스스로도 느꼈어요. 그래서 아직 스토리 짜는데 좀 경험이 없고 좀 그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게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꼬이니까 등장인물은 꼭 3명으로 압축시키는 게 좋아요. 중요한 등장인물, 주인공과 주인공의 조력자 혹은 연인, 그리고 주인공의 적이나 방해자 해서 3명으로 압축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셋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다 보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주인공한테 목표가 없는 일이 많아요. 아니면은 그 목표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진실된 사랑,
진실한 사랑, 아니면 뭐 위대한 모성, 위대한 모성, 아니면 뭐 세계 평화. 이런 거는 이제 개인한테 부여하기에는 너무 두루뭉술하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그 표현하기가 애매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한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하는 말은, 주인공의 인생이 곧 이 스토리, 주인공이 내가 작성한 스토리의 주인공의 인생, 즉 목표가 이 스토리 자체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인생, 그리고 이제 스토리 자체가 바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인공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을 하려면은 주인공한테는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살을 10kg 빼겠다, 뭐 시험 성적을 10등 올리겠다, 뭐 벌크업해서 뭐 어디 나를 괴롭히던 놈들을 뭐 복수하겠다,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 주인공의 이제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가벼운 것들도, 그러니까 주인공이 10kg를 빼야 돼요. 근데 주인공이 이미 55kg에서 45kg가 되기는 힘들죠. 그러면은 80kg인 사람이 70kg가 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은 이미 뭐 55도 아니고 50kg인 사람이 40kg가 되고 싶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살을 빼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언뜻 보기엔 사소한 문제지만은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냐에 따라서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 내가 뭐 어디로 유럽 일주를 가고 싶다. 나는 유럽 일주를 가는 게 뭐 그동안 가진 꿈이었고 돈도 모았다. 근데 유럽 일주를 가는 게 일생의 큰 목표다. 라고 하면은 내년에 유럽 일주를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젊고 건강하고 돈도 있는 사람에게 부여를 하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겠죠. 하지만은 나이도 많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이 별로 안 남은 사람, 그러니까는 시한부 인생인 사람한테 이 목표를 부여하면은 그 순간부터 유럽 일주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시한부 인생이라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꼭 뭐 세계 평화 같은 어마어마한 걸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사소해도 그 사소한 게 누군가한테는 사소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정폭력을 예를 들면은 그냥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는 행복한 가정이 주인공의 목표예요. 근데 이게 이미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가정에서 행복이란 그냥 뭐 돈이 더 많아진다던가, 뭐 좀 더 아버지가 출세를 한다던가, 어머니가 돈을 더 잘 벌어온다던가,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은 아버지는 잔인하게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고 엄마는 그걸 매를 맞고 있고, 주인공은 그냥 그 상황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이 어느 순간 나한테 행복한 가정이 뚝하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행복한 가정, 날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라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지 그 학대를 받는 주인공한테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갖다 붙이느냐가 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주인공을 먼저 만들고 목표를 부여하느냐, 그러니까는 즉 스토리를 먼저 제작하고 그 스토리를 수행해 갈 만한 주인공을 만드느냐, 이 선후 관계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스토리 만들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걸맞는 주인공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주인공을 만들고 그 주인공한테 목표를 부여를 하는데 그 반대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표라는 것은 반드시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아주 특수한 장르가 아닌 이상에는 목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렵게 세운 스토리 뼈대에 살을 자꾸 붙여요. 이 살이라는 거는 군살이에요. 군살. 근데 스토리를 세웠으면은 그 스토리에 살을 붙여야 되지 않겠냐? 무슨 소리냐?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스토리에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조각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요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찰흙으로 이렇게 살을 붙이죠. 그리고 그 살을 다듬어서 정교한 모양을 만들어서 완성 작품을 만들죠.
근데 스토리는 그렇게 가면은 군살이 너무 많아져서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뼈대를 이제 주인공 A가 있고 그 주인공의 인생길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결말이에요. 이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확 목표가 C란 경우에는 결말은 항상 이 목표를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예요. 목표를 이룬다 혹은 이루지 못한다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 중반부에 큰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룬다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할 뻔한 사건이 벌어지겠죠. 반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결말에서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크게 성공을 한번 거두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만들고 끝을 만든 다음에 그에 맞는 중간 부분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어울리는 등장인물까지 이제 만들었으면은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뼛속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무슨 소리냐 이러시겠죠. 근데 이 뼛속으로 파고든다는 게 여기서 제가 주인공을 3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A, B, C 보통 이 3명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을 등장시키려고 또 D를 출연시키고 E를 출연시키고 F를 출연시키고 나중에 미지의 X가 나오고 Z가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등장인물을 새로운 사건을 터뜨리는데 거기에 다른 등장인물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면 스토리가 산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A와 B와 C의 활약이 대폭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A, B, C는 절대적으로 안 움직이는 고정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의 인간관계를 밀도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과연 A는 B를 어떻게 생각할까? B는 A를 어떻게 생각할까? B는 C를 어떻게 생각할까? C는 B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에 이 인간관계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글을 써라라는 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뼛속까지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에 필요하다 싶은 인물은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드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사건에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들면은 그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를 새로운 등장인물이 대체로 가지게 되거든요. 부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인공의 활약이 대폭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친구나 적의 활약도 줄어들고, 왜냐하면 완전히 제3자가 사건을 해결해버리니까 주인공의 매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언제나 주인공은 스토리 안에서 생긴 문제는 주인공이 해결해야 돼요. 주인공이니까 그 스토리 안에서 생긴 문제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인공이 해결해야 돼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의 바로 그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한테 땅콩버터 알레르기가 있다고 쳐요. 주인공한테 땅콩버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한테 누군가 땅콩버터가 들어간 요리를 줬어요. 근데 이게 그 요리를 준 사람이 그냥 대충 뭐 아는 사람이라던가 그냥 친구의 친구라던가 그런 식이면 쉽게 거절할 수 있겠죠. 난 땅콩버터 싫어해. 못 먹어. 그거 먹으면 나 큰일 나.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 땅콩버터 요리를 준 사람이 나의 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적한테 나의 약점을 나 땅콩버터가 약점이야 라고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일에 이 땅콩버터를 요리를 나한테 약점이 될 만한 요리를 준 사람이 내가 로맨스의 주인공이라고 치면은 그 어렵사리 결혼 허락을 맡아낸 바로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님이라고 치면은 그 부모님한테 호감을 따고 싶죠. 그러면은 이 부모님이 준 요리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안목의 국룰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잘 먹고 복스럽게 잘 먹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잘 책임감 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그 이미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사소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새로운 제3자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계속 살이 붙어요. 뼛속으로 써내려가는 뼛속 깊이 이거를 들어갔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적당하게 살이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적절한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사람마다 쓰는 스토리마다 워낙 케바케이기 때문에 다양한 예시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저작권 때문에 남의 작품을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토리는 굉장히 본인의 아이디어가 농축된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 그 한 줄 문장 자체가 그 핵심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키워드가 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 키워드 유출이 굉장히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밖에 언급을 못 드리는데 만일에 어떻게 해도 도저히 수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그 1:1 웹툰 강좌를 신청해 주십시오. 비록 유료이긴 하지만은 제가 진짜 성의껏 피드백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뼈대에 절대로 살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살이라는 거는 제3자라는 겁니다. 꼭 반드시 이 주인공의 활약을 최대한 염두를 하고 주인공이 활약할 수 있도록 장치를 꼭 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3번하고 2번은 금방 본인이 보고 내 작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1번은 솔직히 스스로 알아채기 되게 어려워요. 1번은 다른 사람의 그런 작품을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고 본인의 것과 비교해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작가는 독학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중간 정도까지는 작가라고 하면은 작가에서 작가 지망생, 그러니까는 지망생 아직까는 완전 일반인이에요. 근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망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지망생으로서 알아야 할 정보까지는 남한테 배울 수가 있어요. 저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지망생에서 이 작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개성은 내가 만들 수밖에 없고 남이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작가 지망생으로서 이제 어지간히 배웠다 하면은 홀로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작품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 작품을 분석을 해서 내 작품이 이것이 장점이고 이것이 단점이고 그것을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어렵습니다. 미술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리는 방법도 다양하고 공식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다 되는데 스토리만큼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된다는 게 안 통해요. 그래서 저도 스토리를 제대로 짜는 법을 익힐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만화 관련 일을 안 할 때도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는지 관련 서적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분석하고 굉장히 저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학을 하면서 본인의 문제점을 찾아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은 좀 더 그 멘토가 되어줄 작가분을 찾아서 코칭을 받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말고도 굉장히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스토리를 짰는데 좀 상의를 하고 싶다. 근데 저랑은 잘 안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저 위에 다른 작가를 찾고 싶다 하면은 이 방사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방방곡곡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에 보면은 학원 가외 모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이 작가님이라면 이 강사님이라면 나한테 적당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을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30초를 봐주시면 저한테 소소하게 수익이 들어와서 동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괜찮은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